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주소 보정의 모든 것, 주소 보정을 아주 그냥 뽀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소송에서 이 개편된 전자소송 이 홈페이지에서 주소 보정서를 입력을 해서 법원에 제출, 접수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 납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을 받습니다. 예, 송달 불능 사유 확인하시고 수취인 불명, 예, 요건 이제 개인에 대한 거고 자연인. 그다음에 요 주소 보정명령은 이제 주식회사죠. 법인에 대한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달 불능 사유 보면 폐문부재라고 나오죠. 예, 요렇게 주소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그 송달 보고와 송달 불능 사유를 보면 이제 수취인 부재는 쉽게 말하면 송달 받을 본인이 현재 부재 중이에요. 허위 가능성이 있죠. 일부러 안 받는 거. 폐문 부재, 문이 잠겨서 송달 못하는 경우. 수취인 불명,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것도 허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 주소 불명, 주소에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음. 이사 불명,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했음.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송달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체국에서. 이 경우에 이제 이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소송,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민사서류 부분에 주소 보정서 이렇게 나오죠. 주소 보정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지급명령 주소 보정서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민사서류에 이제 이렇게 소송 유형, 그 다음에 법원 사건 번호 쭉 입력을 하시고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급명령 주소 보정은 여기 지급명령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급명령 독촉 신청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 보정서 제소 신청 공시송달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요, 요거 클릭하시면 그럼 요거 이제 주소 보정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지급명령 사건에서 주소 보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그 소송 유형이 나오고, 이 회색은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건 법원하고 사건 번호, 연도, 그 다음에 사건 이 부호, 그 다음에 사건 숫자 부호 해서 쭉 사건 번호 입력을 하시고 확인, 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사 서류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소 보정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급 명령을 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급 명령. 자, 민사 서류 주소 보정서 해서 사건 번호 입력해서 기본 정보 확인하시고, 이제 주소 보정 명령 목록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송달 불능 사유가 나오죠. 폐문부재라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그 법인의 경우 지급 명령에서 주소 보정을 하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주소 변동, 법인의 경우에는 주소 변동이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같은 주소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 송달 신청으로 하고, 편하게 그냥 주간, 야간, 휴일 통합 송달로 체크하시고,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 이렇게 체크하시면 특별 송달료 53,300원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공시송달 신청이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는 공시송달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색으로 표시되고 아예 체크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로 사건을 하시려는 분들은 소제기 신청을 하신 다음에 소송으로 회부가 돼서 거기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서 승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송달 체크하셔도 되고, 주간, 야간, 휴일 이렇게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법인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되죠.
법인에 대해 주소 보정을 하려면요. 그래서 제 나홀로소송 TV 채널에 보시면 법인이라고 검색어 치시고 보시면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요. 예, 법인 그 기본 본점 주소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되고, 이제 법인 주소가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송달 안 돼 계속. 그러면 여기 임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사내이사, 대표이사 뭐 이런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대표자 그 주소로 보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자 그 주민등록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주민등록 초본, 그다음에 주소 보정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대표자 주민번호가 나오게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 발급도 가능해요.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 있어요. 주소 보정을. 그리고 이제 피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주소 보정을 처음 해야 되는데 피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 피고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영상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이렇게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신청, 수사기관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 이 신청서를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고 회신을 받으면 이제 피고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이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회신을 받으면. 자, 일반 소송 사건에서 자연인 개인 주소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주소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변동이 있음에 체크 표시하시고 여기 그 주민정보 요청 동의 여기 체크 표시하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 확인 누르고 나서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주소 보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다 했어. 몇 번. 이 주소 변동해서 일반 송달도 해보고 특별 송달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시송달 신청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예, 개인이 이렇게 공시송달 신청을 체크를 해서 주소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 보정서 이 문서가 이렇게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됩니다. 서류가요. 주소 변동 있음, 주민정보 요청 동의,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 주소 요청 주소가 조회 요청됩니다. 이게 초본이에요. 초본을 보내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요. 그래서 일반 송달 신청, 새로운 주소로 송달 이렇게 체크해서 처음 이제 이 주소 보정을 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초본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 제일 마지막에 최후 주소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싹 지워놓고 그림도 좀 작게 만들어 놨어요. 잘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여서요.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주소 보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해서요. 법인 등기부 등본은 파일을 입력을 하고 목록에 추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예, 파일명하고 동의를 하면 안 되겠죠. 파일명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파일명을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해서 올려 놓으시면 요거 체크 표시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목록에 추가 누르면 이제 이렇게 목록에 첨부 서류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작성 완료 클릭 하시면 되고 이제 최종 문서 확인하는 난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급 명령 신청 사건에서 법인에 대해서 특별 송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 송달 신청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문서가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체크 표시하시고 확인 완료.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납부해야 되겠죠. 송달료. 예, 아까 나왔던. 그래서 이 송달료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 인지료는 그냥 넘어가고, 요 이제 결제 정보에 가상계좌로 납부를 할 거니까 은행 선택하시고, 특별 송달료 53,300원을 소송비용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비용을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특별 송달 신청서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상태로 해서 확인 완료 누르고 비용 납부는 이제 나중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납부 할 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전자소송 개편된 전자소송 홈에 다시 들어가서 비용 납부를 하는 그 시간을 두고 비용 납부하는 방법인데, 이제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하시고 가면 작성 중 서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체크 표시해서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면 나의 문서 함이 나오거든요. 작성 중 서류에서 여기 제출대기 목록이라 나오죠.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제출대기 돼 있는 건 4건이 나오고, 이제 요 4건 중에 이제 그 4건이 나오고, 거기 중에 주소 보정서, 여기에 이제 송달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가상계좌나 제 계좌이체 이 납부 방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송달료 정보 입력하시고, 금액은 기본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환급 계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좌 환급 불가 시 환급 통지 방식 해서 문자 메시지나 뭐 카카오톡 우편 받는 방법 체크 표시하시고, 가상 계좌 납부 은행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송 비용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신한은행에 요청일자 날짜에 맞춰서 53,300원 임시 제출 누르면 제출된 문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 나오고 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가상 계좌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상 납부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하셔서 금액 입금하시면 돼요. 이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특별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특별 송달 신청, 통합 송달, 특별 송달 신청, 통합 송달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까지 납부가 다 되면요. 53,300원. 그러면 끝이 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골뱅이 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